안녕하세요. 경제뉴스 들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8월 20일 아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31% 하락한 27,692.88에, 나스닥은 0.57% 하락한 11,146.46에, S&P 500 지수는 0.44% 하락한 3,374.85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큰 이슈로는 연준이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연준의 회의록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에서 0.25% 범위에서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며 경제가 최근 사태를 헤쳐왔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를 0에 가깝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 실질 GDP 회복률과 실업률의 감소 속도가 기존 전망치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애플은 장중에 1.4% 오른 주당 468.65달러로 미국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2년 만에 평가액이 2배로 커진 것으로 올해에만 60% 가까이 급등한 수치입니다. 다만 애플은 최종적으로 0.1% 상승한 462.83달러로 마감해 시총 2조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또한 한국 시간으로 5시 50분 기준 WTI 원유는 42.96달러에, 브렌트유는 45.22달러에, 금은 1935.10달러에, 은은 26.66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9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30포인트 상승한 2360.54에 마감했으며 개인이 4599억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87억원, 2317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 전기전자 두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습니다. 보험, 섬유의복, 기계, 유통업, 비금속 광물, 운수장비, 운수창고 등이 차례대로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600원 하락한 57,800원에 마감했으며 SK하이닉스, LG화학, 카카오 등이 하락 마감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현대차, 삼성 SDI 등은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52포인트 상승한 818.74에 마감했으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52억원, 14억원을 순매수, 개인은 953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HLB, 알테오젠, 셀트리온제약, 에코프로비엠, 제넥신, KMW, CJENM, 펄어비스 등이 상승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시제는 하락했습니다. 19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거리두기가 의무화되면서 3분기에도 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최악의 경우 성장률이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도 각각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6%로 예측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민간 대면 소비의 회복이 경기를 끌어왔는데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소비가 꺾이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거리두기 수준이 격상되면 피해는 이보다 커지며 더 큰 문제는 고용입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거리두기가 여기서 더 강화되면 코로나 확산 이전과 대비해 150만에서 200만 명의 일자리를 잃을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으며 이는 지난 7월에 비해 실업자가 40만 명에서 50만 명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이며 한국은행은 최근 비대면 근무가 불가능한 비필수 일자리를 전체 일자리의 35%로 보고 강력한 봉쇄 조치가 이뤄질 경우 취업자의 3분의 1이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봉쇄 조치로 인해 생계 곤란에 빠지면서 방역에 비협조적인 시민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됩니다. 의료 붕괴로까지 이어지면 피해액은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집니다. 성 교수는 지금은 경기 변동보다 방역을 우선시해야 할 때라며 필요하다면 3단계 거리두기 시행도 해야 하지만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시민들이 방역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9일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 대비 25조 9천억 원 늘어난 1637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2년 4분기 이후 사상 최대치입니다.
가계빚은 지난 1분기 11조 1천억 원 증가에 그쳐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 부동산, 주식 투자 수요가 늘어나자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습니다. 가계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의 잔액은 1,545조 7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3조 9천억 원 증가했으며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 대출은 9조 1천억 원 급증했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영원까지 끌어모은 대출 수요가 가세한 점도 대출 급등의 요인으로 지목되며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빚을 낸 가계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판매 신용 잔액은 91조 6천억 원으로 2조 증가했으며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지난 1분기 소비가 급감하면서 6조 1천억 원 감소했다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판매 신용에는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2분기 긴급 제한한 지원금 지급 등으로 카드 사용 등이 다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1분기 기준 GDP 대비 자금순환 통계 기준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금융부채 규모는 98.5%로 지난해 4분기보다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한 처분 가능 소비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분기 191.7%로 지난해 4분기보다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소득 증가 속도에 비해 가계빚이 더 가파르게 늘고 있으며 이는 향후의 우리나라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9일 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종가는 이날 75,000원으로 전일 대비 3.97% 떨어지면서 시총 2위 자리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은 54조 6,002억 원으로 시총 3위 삼성바이오로직스와는 1조 원 남짓에 불과하며 약 7개월 만에 14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증권가는 서버 D램 부진과 화웨이 사태를 주가 부진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 아마존 등 주요 고객사들이 비축해둔 서버용 D램 물량이 워낙 많아 하반기에 추가 수요가 부진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수빈 연구원은 3분기 서버 D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 10% 하락을 예상한다며 클라우드 고객사의 평균 D램 재고는 5월 4에서 5주에서 8월 7에서 8주까지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화웨이 사태 악영향도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는 미국 퀄컴의 AP 스냅드래곤을 쓸 수 없게 되면서 최고급 스마트폰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주가는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SK하이닉스와 달리 가전,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등 사업을 갖고 있는 데다 가전과 모바일 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해 눌려있던 수요가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SK그룹이 19일 EMC 홀딩스를 인수하면서 환경 폐기물 산업이 그룹의 신성장 사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물 사업은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최근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가 글로벌 투자 트렌드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사회 책임 투자를 강화하려는 SK그룹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수처리 업체 코오롱 워터앤에너지를 인수한 후 6개의 환경 관련 업체를 추가적으로 사들여 외형을 키웠으며 환경관리, 환경시설 관리 등 종속회사만 17곳에 이르는 국내 최대 종합환경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EMC의 매출은 지난해 3,800억 원을 기록하며 3년 새에 78% 늘어났습니다. 상각전 영업이익은 8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K그룹은 EMC와 SK건설과의 시너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안정적인 현금을 기대할 수 있고 산업단지와 연계한 매립장, 소각장, 폐열 회수 설비 등을 추가 건설해 결합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기물 사업에는 IS 동서와 동부건설, 태영건설 등이 진출해 있고 건설 관련 대기업이 폐기물 업체 M&A에서 주요 원매자로 항상 우선순위에 꼽히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오늘도 한국 증시, 미국 증시 경제 뉴스 소식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